네, 내일장 가이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덕구 대표하고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AI가 픽하고 있는 오늘 장을 장식하고 있는 키워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다. 이게 이번 주 우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심리도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7천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 40포인트 정도 남겨 있거든요. 아직까지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반도체 강세 지속되고 있다. 통신주 올라오고 있고요. SK텔레콤 중심으로요. 마스가 어게인, 중동 사태 악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AI 인프라 로봇 오늘도 계속해서 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떤 거 먼저 보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내일 광복절이니까 네. 예, 광복 앞두고 7천 목전 이걸로 한번 가보시죠. 네, 저희가 9,000피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좋긴 한데 많이 불안했고 지금은 덜 좋긴 한데 조금 편안한 상태잖아요. 뭐를 선택하겠냐 하면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래도 후자가 낫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7천선의 함의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잘못된 겁니다. 왜요? 당연히 9천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네. 지금 7천이라도 회복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너무 이제 소박한 거예요? 소박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펀더멘탈이 흔들린 것도 전혀 없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된 것도 훨씬 늦게 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사실은 8,000피, 9,000피 계속 가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비했을 때 지금 겨우 7,000피 회복한 거, 7,000피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걸로 안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심적으로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지 알겠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절대 저렴하게 사서 네. 개인들 맨날 폭탄 던지게 하는 모습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하게 개인들이 생각하는데. 계속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네. 이제 매도를 하는 물량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2주, 3주 동안에 주가가 코스피가 조금씩 회복하는 와중 속에서도 네네.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상당수의 주체는 사실은 개인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순매수, 순매도 규모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많이 샀네, 기관이 많이 샀네 이것만 보일 뿐이니까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는 여전히 개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7월 말일까지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온 동안에 개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네네. 거의 한 달 넘게 개인들이 계속 샀던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잠깐 V자 반등이 좀 나온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2주, 3주 동안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V자 반등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에 이스타를 해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죠. 그리고 FMC에서 다행스럽게도 금리를 동결하긴 했습니다만은 월가의 시선이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전쟁 리스크까지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정된 이슈로 주목을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도 사실은 오늘 7,000피를 돌파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지금 연휴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연휴 뒤에는 18일, 19일 날 이때가 또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실적에 대비해서 기대를 하는 것뿐만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한 7천 정도의 마무리가 안정적으로 돼줬어야 네네. 실적에 좀 실망감이 나오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지표가 만들어지는 건데. 실적이 지나고 많이 나온다는 건 오늘 반기 보고서 마감일이잖아요. 그렇죠. 좀 작은 종목들 얘기하세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 코스닥 종목이 좀 빨리 올라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연초 대비해서 아직도 코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코스피에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이번에 코스닥 실적들이 좀 작은 군소 종목들이 이제 8월 이제 중순부터 해서 실적이 계속 나왔다. 굉장히 좋았다 하면은 코스피라고 해서 못 갈 이유가 있냐. 코스닥도 잘 갔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2주 정도의 상승 피로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네. 착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시금 이제 체급에 대비했을 때 그리고 펀더멘탈 대비했을 때 주가를 지금 회복하는 그 시도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을 지수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못했다는 거는 네. 완벽한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에는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구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미완성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가 맨날 그 헝그리 정신에 있었다고.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이거 오른 걸로 지금 다행이다 이러고 그러면 배가 부른 소리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시장이 평가를 지금 너무 박하게 받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이 코스피 7,000을 향해서 나가는 길목에 봤을 때 여전히 그러면 갈 길이 멀지 않느냐. 저는 충분히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좀 휴가가 좀 끝나고 나시면은, 네.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할 때부터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20일, 그리고 이제 60일 이평선. 이 부분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들 중에서 사실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이 한 그래도 절반 이상은 다 올라왔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치주들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그리고 뭐 로봇 이런 이제 성장주들이 좀 반등세가 빠르고 바이오조차도 그동안 이제 실적 회기로 지금 주가가 돌아오다 보니까 여전히 성장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키 맞추기에 조금 더 전략이 맞춰져 있고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이평선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 지표 단기 거래 지표를 통해서 이제 참고를 할 때는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뭐 OBB 지표 이런 지표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번에 돌파가 다음 주에 나오는가 이 부분들에 네. 초점을 두시고 우리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00선이라도 그래도 회복해줘서 다행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아이고 7,000선밖에 못 왔네라는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후자 쪽에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7,000선이라는 거를 저희가 목전에 둘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이제 동결로 묶고 이제 당분간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지표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월가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국채금리의 반응으로 체크하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월가 그렇죠. 시각에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는? 지금 월가도 네. 사실은 이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잘 받고 반도체 잘 팔고 이런 건 좋죠. 근데 중요한 게 정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막 진짜 한 3,000%까지 올라왔다 칩시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지금 듣기만 해도 지금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주주 환원 안 하고 계속 그냥 재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 움직이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TR 기준에서 4배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쵸. 특히 하니스 3.8배예요, 지금.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오늘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대비했을 때 이 정도는 더 와줘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 갔을까? 이게 지금 주주 환원이 지금 약해질 것 같다는 우려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지금 심지어 상반기 때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약속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호남팩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통합노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범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노조만 지금 16,000명 확보했다 이런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노조 리스크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반기에 또 성과급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의 강점은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특징은 성과금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줍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이만큼이나 줬는데 하반기에 성과 잘 나왔어요. 하반기에는 보통 연말 배당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주주 환원도 생각해야 됐고 굉장히 고민이 많고 돈 나갈 일이 많죠. 예.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네. 정부에서는 호남패 빨리 지어라고 압박 넣고 있어. 노조들은 성과금 달라고 조르고 있어. 그러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제 봤지? 이제 우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 그전까지 좋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획 돌아선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샌디스크처럼 우리 100%다 남는 이익들 100% 다 주주한테 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한 이유가 양쪽 눈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 눈치도 봐야 돼, 노조 네, 눈치도 봐야 네. 돼, 주주 눈치도 봐야 돼. 네, 말 네. 잘못하면은 정부에서는 야 너 돈 남았어? 야 그럼 빨리 호남팩 지어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야 이거 빨리 주주들 환원하십시오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부자도 부자 나름의 다 고민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발표를 못하니까 네.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월가가 지금 계속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을 압박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디스카운트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다고 마냥 포기할 때는 아니지만 이런 악재들이 이제 언제 시장이 반영될 것인가 이거는 금리 인상 시기와 거의 맞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골라주실까요? 두 번째는 네. 뭐 사실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보이는데 중동 사태 악화 요거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조금 지겨우시죠?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근데 호르무즈 사태가 꼬이고 있습니다. 해결 기미가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 유가 레벨에 한 $80 왔다 갔다 요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인플레에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금리 인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트리거가 지금 뭐 CPI나 PPI 다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에너지 섹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서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 에너지
분야는 전쟁 끝나면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미국 전쟁도 끝나면 해소되고요. 근데 그것도 시간 걸리면서 해결될 거지 팍 내려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벨이? 그러니까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면 해소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한 번에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 지금 폭격 다 해놨죠. 이번에 오늘 아침에서도 기사가 나왔지만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있는 정유시설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이제 앞으로 생산을 해서 이거를 비축했던 것도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다 해도 개방됐어요. 자, 당장에 팔 수 있는 석유가 줄어들었죠. 그럼 유가가 빨리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유가가 왜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느냐? 심지어는 아람코의 그러니까 사우디에 있는 정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원래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주식이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까? SOL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왜 SOL 주인 누굽니까? 아람코잖아요. 아람코 설비가 터졌을 건데 아람코가 네, 이게 네.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없다는 왜 건 무슨 그런 얘기겠어요? 거예요? 네. 지금 하계절기가 점점 끝나가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주말 사이에 지난주 주말 딱 지나고 나니까 이번 주 날씨 어때요? 꽤 살만하잖아요. 저녁에는 확 달라졌어요. 그럼요. 진짜. 갑자기 날씨 좀 싸늘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절기 에너지 수요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언제 터지냐? 동절기. 네, 동절기. 동절기가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달리기를 하면서 버티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요번에 원래 이 사태를 빨리 끝내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제가 극단적인 수를 쓸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겠다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뒤로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투표도 정도까지 수를 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했던 시기가 지금 이렇게 8월 중순까지 봤는데 중세 지금 벌써 지금 이게 지금 드셔서 나온다는 네, 게 네, 네. 문제가 지금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일단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유가가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시점이 이미 왔고 인프라가 파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삼성 ENA나 이런 이제 화공 플랜트 다뤘던 기업들이 다시 지금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주목했을 때 일단 지금 스탠스에서는 저도 확신이 사실 좀 어려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디까지 악수를 둘 건지 지금 예측이 안 될 시점까지 왔습니다. 저조차도.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유가 선물을 해야 되냐? 아니요. 유가 선물하면 너무 위험하죠. 차라리 저는 지금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쥐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지난주에도 아마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좀 쥐고 계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을 텐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쥐고 가보자. 홀딩이지 신규 매수는 아니신 거죠?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네. 시점에서는 조금 늦을 수 있다라고 봐요. 차라리 이제 이번 주까지도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빨리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네. 다음 주 정도에서 주가가 좀 안정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차주 정도에 한번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만은 정유주 같은 경우에 지금 급하게 매수하기보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이거를 뭐 10% 더 산다. 그러실 거면 그냥 현금 10%를 갖고 계십시오. 왜? 유가가 그만큼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영향, 주가 떨어져, 증시 빠져 이렇게 되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생기죠. 10%. 예.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반도체 얘기하시면서도 금리 인상 시점과 맞물릴 거다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근데 뭐 전문가들 뷰도 굉장히 월가도 그렇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뷰가 다릅니다. 네, 오히려 인상 아니라 인하 쪽으로 턴에서 얘기 나올 수가 있다. 뭐 내년 슬슬 되면 이런 얘기도 있고, 무조건 한번 올리긴 올릴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 당장 9월에 FOMC 전에 한 번 더 CPI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네, 금리 인상 시점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유근각 잡으세요? 일단 이제 9월조차도 금리 인상을 완벽하게 안 한다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보장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케빈 워시라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젊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젊은데 그러니까 과거에 파월 의장을 이제 답습하려고 하지 않아요. 파월 의장은 정기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딱딱딱 정해서 시계처럼 움직이자. 그래야지 우리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도 정해진 대로 약속한 것처럼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케빈 워시 의장은 오히려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해요. 필요 없다면 지금 할 필요 없다라면은 3월, 6월, 9월이 돼도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괴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원래 6월에 한 번쯤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왜 금리 인상을 안 했지? 월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채 다 던져버리면서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예. 앞으로 볼 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엔화도 지금 저가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엔화 네. 문제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가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 장기채가 또 다시 매물로 움직일 나옵니다. 것이니. 그러면 이제 엔화가 다시 상대적으로 올라가지만 미국 네. 달러 가치가 또 떨어질 거다. 이거를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재무장관이 이제 상무장관이 러트리 장관이에요. 네.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은 수출 지표가 또 움직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제가 CPI, PPI 발표 전에도 이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네. 상관없을 거다. 왜? 어차피 금리 결정은 한 달하고도 일주일 뒤에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5주 뒤의 시점을 당장 걱정하시기보다는 2, 3주 내에서 최대한 손실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가신 게 유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또 마지막 키워드 골라주셔야겠는데요. 어떤 거 볼까요? 마스가로 가시죠. 네, 오랜만에 좀 조선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스가로 네. 가시죠. 네. 조선주에는 사실 두 척을 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다 하면은 굉장히 땡큐잖아요. 정말 잭팟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세 척부터는 안 됩니다 했어요. 다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조선주가. 왜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지금 충분히 도크 자체가 풀로 차 있는 상태에서 뭐 두 척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봐야 이 배가 뭐 지금 만들고 있는 배가 과연 미국 배만 해당이 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내에 투자를 한 조선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오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오션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은 사실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 이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소외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때 좀 됐었으면은 미국이 자기들만 우리나라에만 투자해달라는 이런 몽리를 부리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네, 캐나다가 하필 티센크루프를 선택해버린 바람에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네, 네. 사실 조선주는 뭐 3년치 일거리 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무겁잖아요. 이게 언제 발현되냐면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질 때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한 3-4번씩 해버리고 막 전 세계가 막 증시 휘청하잖아요. 잠깐 흔들릴 겁니다. 근데 이미 3년치 일감을 받아놨죠. 지금 배 그때는- 만들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거 취소할게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만들고 있는 배는 취소가 안 됩니다. 네, 공정 네. 따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네. 심지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선박을 예를 들어서 한 50% 만들었다. 그럼 50% 돈을 이미 주고 있는 거예요. 계약금을 내고 꼬박꼬박 절반 받습니다. 정도 돈도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네. 마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네. 앞으로 향후 3년 기준으로 본다고 칩시다.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치면은 보통 역사적으로 3년 정도 경기가 경색되고 나면은 그 3년 뒤부터는 다시 경기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주를 받았던 선박들이 운행되는 때는 언제다?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할 때라는 전망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지배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치주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사실 조선주가요? 선박주도 이렇게 네. 선박도 원래는 가치주가 되면 안 되는데 가치주화 돼버린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선박 수주 공백이 길었던 게 중국 선박이 굉장히 많이 지금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성장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가만 성장이 안 했을 뿐이지, 주가가 성장 안 했을 뿐이지, 오히려 그게 답답해요. 실적은 괴리가 있어요. 여전히 성장주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네, 조사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 취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경청해봤네요. 주말 연휴 잘 보내고 오십시오. 고맙습니다.